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상한가 빵 쳐가지고 놀라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좀 시장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저가주들이 이런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지나면 살아남았다는 안도의 랠리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 현상의 한 가지라고 보시면 아시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 이 EV 첨단 소재가 이 수산화 리튬 쪽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벌인다고 해서 이게 또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죠. 근데 수산화 리튬하고 이 수산화 리튬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 대형 전기차 EV에 들어가는 이 전기차 배터리에 이 수산화 리튬이 소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산화 리튬이 니켈과 합성하는 데서 더 다른 금속보다 더 쉽게 이 화학적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산화 리튬이 대형 전기차에는 효율면이나 또 안정성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배터리 양극재 소재로 수산화 리튬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 수산화 리튬은 일반적으로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다고 여겨지고 있어서 이 대형 전기차 배터리에 많이 사용되고요.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소형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되는데 특히 이제 요즘 보급형으로 많이 사용되는 LFP 배터리에도 이 탄산 리튬이 많이 소재로 사용됩니다. 지금 EV 첨단 소재는 기본적으로 요즘 이제 수산화 리튬 때문에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지만 사실은 FPCB 업체입니다. FPCB는 연성 회로판을 말하는 건데요. 이쪽이 주력 사업인 회사죠. 지금 이 회사가 주로 삼고 있는 주력 사업은 FPCB 사업이고 투명 디스플레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그래서 두 개 사업 분야에서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약 577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어졌고요. 영업이익도 5억 정도 소액이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에 하고 있는 FPCB나 이 투명 디스플레이 쪽은 수익성이 낮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단기 순손실은 계속 발생하고 있죠. 이번에도 66억 발생했고 지난해는 75억, 지지난해는 47억, 3개년도 연속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이 EV 첨단 소재 쪽은 최대 주주가 자주 변동이 됐는데요. 지금 마지막 변동된 게 2021년 7월 21일 날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가 경영권을 인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연말에 그 감자를 2대1 감자를 실시해서 지금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주주 지분은 10.01%, 약 320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작년에 감자를 하고 요번에 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게 이제 작년 감자가 이런 유상증자의 성공을 위해서 주식수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작년에 무상 감자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주주였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입었던 거죠. 재산의 반이 날아간 거니까요. 하지만 요번에 이 주식 관련,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권주 일반 청약을 통해서 유상증자로 대부분 자금 마련하는 데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전환사채를 발행해 놓은 게 있는데요. 4회차, 6회차, 7회차 이 3개 회차가 남아있고 이 중에서 6회차는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7회차가 840만 주로 가장 많은 전환 주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 전환될 경우에는 최대주주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수량이기도 하죠. 자, 그 EV 첨단 소재가 지금 오늘 상한가를 빵 쳐가지고 주가가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거래량도 3천만 주나 거래였습니다. 물론 주식수가 워낙 많고 유상증자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 EV 첨단 소재가 지금 수산화 리튬이라는 호재성 재료를 갖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그쪽에서 매출을 일으킨 거는 수익성도 아직 의문이고 또 이게 그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이 EV 첨단 소재도 역시나 이 머니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지금의 주가 급등은 감자를 통해서 유상증자에 성공해서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재무구조가 좀 그 약간은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그 기존에 거래량 이제 3월, 이게 12월 결산법인들의 이 3월 감사보고서 제출이나
이러한 뭐 상장 폐지나 그런 유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안도 랠리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건 완전히 머니게임으로 돈의 힘으로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끌어올려진 주가는 결코 실적에 의해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다시 그 폭락으로 되돌아설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대 양봉을 보고 뒤늦게 추격 매수에 들어간다면 자칫하다가는 매수가 되는 순간이 상투를 잡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FPCB라는 연성 회로기판 만드는 사업이에요. 이게 베트남 공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 외에는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 수산화 리튬이나 이거는 기대감은 크지만 그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고 있고 수익성을 가질지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강합니다. 물론 막연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는데, 그 끌어올려진 그 주가가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주가는 반드시 처음 움직인 자리로 되돌아온다는 걸 여러 번 그 주식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러한 그 EV 첨단 소재 같이 그 신규 사업을 벌인다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게 맞죠. 일반 투자가들이 요령을, 그러니까 뭐 소가 뒷걸음치다 쥐를 잡는다고 우연히 이런 종목을 잡을 수는 있어도 여기서 요령의 큰 수익을 제대로 보고 빠져나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면 주가를 땡기는 것도 이 주식을 매집했던 세력들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있던 이 경영진 쪽이나 이런 쪽에서만 이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회사의 객관적인 기업 가치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까지 가서 얼마 정도가 뭐 목표주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머니게임이라는 겁니다.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죠. 개인 투자가 뒤늦게 추격 매수해서 잡혔을 때가 상투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